대한민국 하늘을 가르는 신형 전투기, 그 이름은 KF-21. 이제 이 전투기가 유럽의 심장부로 향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공군의 노박 중장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는 KF-21 보라매 시제기에 탑승하며 조종석 내부의 계기와 시스템을 꼼꼼히 확인했고 현장 분위기는 마치 새로운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르샤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전투기 F-15EX와 F-35A의 사이를 완벽하게 메우는 기체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KF-21은 이제 폴란드가 진지하게 고려하는 별표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별표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형 전투기에 주목했을까? 그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를 염두에 둔 채 항상 전투기를 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국가입니다. 높은 출격률, 실시간 작전 유지 능력, 서방권 무장과의 완벽한 호환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자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KF-21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별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체 별표였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방산 패키지의 핵심, 즉 별표 현지 생산, 정비 훈련 협력 시스템 별표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별표 폴란드 자국 방산산업의 성장 엔진 별표이 되는 셈입니다. 이날 노박 중장은 탑승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멋진 비행기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시작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미 6호기까지의 비행시험을 마쳤습니다. 항전 장비, 안정성, 기체 구조, 레이더 성능, 엔진 추력까지 모든 주요 검증 항목을 통과했으며 현재는 별표 양산형 조립과 최종 점검 단계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공군이 실전 배치를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유럽 하늘에서도 보라매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KF-21 블록 2 모델을 중심으로 한 별표 도입 협상과 공동생산 협력한 별표의 정책회의 테이블에 올라오며 실질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오려는 게 아닙니다. 산업 주권을 되찾고 러시아에 맞설 장기적 전력 체계를 만들겠다.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 폴란드 공군은 지금까지 미국의 F-16D와 러시아의 미G-29를 함께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기종 모두 노후화가 심각하고 특히 미G-29는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항속거리 문제와 연료 효율 저하로 장거리 요격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해답이 바로 별표 KF-21 블록, 이 별표였습니다. KF-21은 고속 기동성과 장거리 작전 능력, 그리고 서방제 무장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별표 유럽 안보의 새로운 변수 별표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F-35A의 스텔스 전력과 함께 KF-21을 전술 임무의 주력으로 운용하는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F-35A가 전장의 눈이라면 KF-21은 그 눈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팔과 다리입니다. 이 두 기종이 함께 하늘을 지배한다면 폴란드의 작전 유연성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 뒤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산업적 협력이라는 거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A1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을 도입하며 한국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군수망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KF-21이 더해진다면 폴란드의 군수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진화하게 됩니다. 한국에게도 이건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제 유럽의 전장을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폴란드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 전투기 도입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자국의 하늘을 러시아와 맞서는 별표 최전선 방패 별표로 만들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현재 1980년대에 도입한 미G-29와 초기형 F-16D로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 기체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전자전 대응 능력은 떨어지고 항속거리와 연료 효율 문제는 치명적이죠. 특히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방면 경계 비행이 잦은 폴란드에게 장시간 고강도 출격이 가능한 기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는 32대의 F-35A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F-35A는 첨단 스텔스기지만 도입 후 완전한 실전 배치까지 수년의 공백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메워줄 별표 현실적이면서도 고성능 전투기 별표.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 블록 2형입니다. KF-21 블록 2는 단순히 기존 기체를 업그레이드한 수준이 아닙니다. 진동 감쇄 패널 기술이 적용되어 H 이상의 고기동 환경에서도 항전 센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기술은 폴란드가 가장 우려하던 별표 고기동 안정성 문제 별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가성비 전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별표 다목적 실전 전력 별표, 즉 전장의 모든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 기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F-35A는 첨단이지만 유지비가 높고 운용 효율이 낮습니다. 스텔스 임무에는 탁월하지만 일상적인 요격과 근접 지원 임무를 맡기기엔 부담이 큽니다. 반면 KF-21은 가성비와 작전 효율을 모두 갖춘 균형형 전투기입니다. 두 기종이 역할을 분담하면 폴란드는 전력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작전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완성입니다.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와 항전 장비는 폴란드가 이미 운용 중인 서방제 전투기 시스템과 완벽히 연동됩니다. 즉, 기존 정비 체계와의 통합이 수월하고 부품 공급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비 인력의 재교육이 최소화되며 조종사 훈련 기간 또한 단축됩니다. 새 기체를 들여와도 체계적 혼란 없이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폴란드군의 입장에서 이는 별표 운영 효율의 비약적 상승 별표를 의미합니다. 기존 전력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새로운 전투기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바로 KF-21이 폴란드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KF-21의 도입은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흑표전차, K9A1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현지 조립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반 위에 KF-21이 추가된다면 부품 공급과 탄약 보급망, 정비체계까지 완벽히 통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별표, 국가 방위산업의 독립 기반을 세우는 일별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KF-21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합니다. 하나는 별표,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 별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별표 산업적 자립과 방산 주권 회복 별표입니다. 폴란드 정부 내부 문건에서도 이미 이러한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를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닌 공동개발 및 현지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산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별표와 함께 만드는 파트너십 별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유럽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이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인접국들이 폴란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이 폴란드 공군에 성공적으로 배치된다면 이들 국가의 후속 도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국방부는 올해 초 KF-21 시뮬레이터를 직접 평가하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유럽 내 신뢰가 이미 상당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KF-21은 유럽 방산 시장의 별표, 새로운 기준 별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폴란드의 하늘, 그리고 유럽의 전장 위로 한국의 기술력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름, 바로 별표 KF-21, 보람의 별표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전투기를 통해 유럽 방산 시장의 별표, 새로운 판을 짜려 하고 있습니다. 별표. 폴란드 정부는 KF-21의 현지 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폴란드형 보람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폴란드 우치 항공단지에서는 전체 기체 구조물의 4분의 1 이상을 현지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엔진 정비센터와 미사일 통합 시험 시설까지 별표 완전한 산업 기반 별표를 현지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이 같은 야심찬 구상을 내놓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KF-21을 통해 자국 항공산업의 자립을 이루려 합니다.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별표 공동개발국, 별표로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이 구상은 이미 한국항공우주 산업,
KAI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2029년 이전 가동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접근은 그야말로 유럽 방산 시장의 흐름을 뒤흔들 움직임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중심의 독점 체계 속에서 한국형 전투기가 유럽산처럼 현지화되어 생산된다는 것은 유럽 내부의 군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 사건입니다. KF-21의 기술적 구조도 이 협력 모델을 뒷받침합니다. 이 전투기는 별표 모듈화 설계 별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국이 원하는 무장과 장비를 유연하게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국이 운용 중인 유럽산 미사일과 항전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은 이미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영국 MBDA사의 미티어, 독일 아이리스-T, 영국 SPAR-3 등의 유럽산 미사일을 기본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합 비용이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실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방위비 절감이 절실한 유럽 각국에게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기존 유럽산 전투기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새로운 무장을 통합할 때마다 수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KF-21은 별표 통합 비용 제로의 혁신 플랫폼 별표 인셈입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산 무기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전력 재편 계획에서 한국산 장비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체코 국방부는 F-35A의 고비용 운용 문제로 인해 KF-21을 보완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한국산 전투기가 아닙니다. 유럽 각국이 스스로의 방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표, 현실적 대한 별표로 떠오른 것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 또한 유럽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6번째 시제기가 200번째 비행시험을 마쳤고 단 한 번의 중대한 일정 지연도 없었습니다. 이 기록은 유럽 방산업계에서도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KF-21, 은스마트 와이어링 키트 기술을 적용해 배선 중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 추력은 무장 탑재 효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기체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기존 4.5세대 전투기를 넘어선 사실상 5세대급 작전 능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산업계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영 항공기 제조사 PZL은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폴란드 항공산업이 유럽 내 독자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는 KF-21 협력을 통해 자국 엔지니어 수백 명을 한국으로 파견하고 KAI와의 공동 연구 과정을 통해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폴란드가 2030년대 중반이면 자체적으로 항공전자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별표 KF-21이 유럽 방산 구조를 뒤집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별표.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 체계에 의존할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과 유럽이 함께 만들어가는 별표 새로운 군사균형의 상징 별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하늘 위에 그려질 보라매의 비행 궤적은 단지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라 별표 유럽 전체 안보 구조의 변화 별표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하늘에서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역사를 쓰려하고 있습니다. KF-21의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강한 전투기가 아니라 어떤 전장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 중인 250km 급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바로 그 상징입니다. 이 미사일은 블록 2형 KF-21에 탑재될 예정으로 폴란드 입장에서는 내륙기지에서 발트해 연안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별표 킬체인 체계 별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무기체계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러시아의 서부 방공망을 직접 제압할 수 있는 유럽 내 몇 안 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KF-21은 이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장착 시험에 성공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탄약 소프트웨어 인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KF-21이 별표 유럽 작전 환경에 공식 편입 별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국산 전투기는 이제 더 이상 비교적 저렴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별표 완전한 서방형 실전 플랫폼 별표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외에도 여러 국가가
KF-21의 성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 슬로바키아가 직접 시뮬레이터 평가를 진행했고 심지어 스웨덴 방산 관계자들까지 KF-21은 그리펜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나토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 인근에서 연공 침범을 잇따라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폴란드는 다시 한번 자국 하늘을 지킬 확실한 전투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한국산 FA-50이 긴급 출격해 요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FA-50은 미그-29와 함께 즉시 출동하여 적기의 침입을 차단했고 이 사건은 나토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투기를 막아냈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경험은 폴란드로 하여금 한국 무기체계의 실전 신뢰성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FA-52 실전에서 입증한 기동성과 신뢰성은 자연스럽게 KF-21로 이어지는 신뢰의 고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공군은 KF-21이 제공 할운용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운용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정비와 부품 공급입니다. KF-21은 한국과 폴란드 간 부품 생산을 병행하는 별표 이중 공급, 체계 별표를 구축할 수 있어 전시 상황에서도 장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A혹항기 비행 데이터는 폴란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영하 30도에 이르는 혹한 환경으로 전자장비가 결빙되면 작전 효율이 급감합니다. 이에 대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강원도 인제에서 영하 25도 고습도 조건의 실증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AESA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의 재가열 효율을 11% 이상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혹한기 운용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며 KF-21이 실제로 유럽 북부작전에 투입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와 노르웨이 일부 군 관계자들은 KF-21을 나토 연합 공중작전 체계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KF-21이 가진 서방식 개방형 아키텍처입니다. 미국산 전투기처럼 제한된 통제체계가 아닌 각국이 자국 전술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이 KF-21 을미래형 나토 전투기로 평가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폴란드의 전략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F-35A는 눈, KF-21은 팔과 다리다. 즉, 두 전투기가 함께 운용될 때 전장은 비로소 완전한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F-35A가 적의 스텔스 위협을 탐지하면 KF-21이 즉시 출격해 전장을 제압하는 시나리오, 이 조합이 완성된다면 폴란드 공군은 러시아 공중전력과 대등한 전투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 KF-21은 폴란드의 하늘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비행 궤적은 단지 한 나라의 군사력 향상을 넘어 별표 나토의 전력 균형을 다시 쓰는 역사적 전환점 별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KF-21 보라매. 그 이름이 유럽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세계는 새로운 전투기의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